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법의 저울이 흔들리는 논란의 판결부터 우리의 일을 돕는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역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까지 언뜻 보기엔 전혀 다른 이 세 가지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AI가 가져온 생산성이 어째서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파헤쳐 봅니다. 이어서 미국 연준의 다음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 나온 몇몇 판결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의 판결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날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공소기각이라는 법률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설명된 것처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즉 기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아예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 자체를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 최근 중요한 사건들에서 이 공소기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의혹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집사게이트라고 불리는 회사 자금 유용 의혹, 그리고 화천대유 뇌물 사건까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건들과 관련된 재판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 인물들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거나 방금 설명드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패턴이 논란의 핵심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판결들을 내놓는 걸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이 있고요. 둘째, 법원이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리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난 기소였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처럼 더 큰 정치적 논란에 불씨를 남겼다는 점이죠.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술 분야의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AI가 우리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줄 거라는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일은 더 빨라졌는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지쳐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는 모든 작업을 더 빠르게 만들었지만 제 하루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 생산성의 역설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AI를 썼더니 개별 업무에 걸리는 시간은 무려 4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율이죠? 하지만 맨 오른쪽 막대를 한번 보시죠. 직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부담과 번아웃은 오히려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일은 더 빨리 하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 AI가 일의 속도를 높여주면 2단계에선 당연히 그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와 함께 업무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이게 3단계로 넘어가면서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요. 결국 4단계, 우리의 뇌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AI 피로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모, 즉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압박감이죠. 둘째는 너무나 명백한 우리 뇌의 한계입니다. 컴퓨터 부품처럼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엔지니어의 비유처럼 이건 마치 소방 호스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새 기술들을 제대로 익히기조차 어려운 현실인 거죠.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입니다. 전 세계 자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숫자는 바로 4.9%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5.25%입니다. 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설정해 놓은 현재 기준금리인데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바로 이 두 숫자 사이에서 연준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추자니 애써 잡아가던 물가가 다시 뛸까봐 걱정이고요. 반대로 계속 올리자니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그런데 이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외로 너무나 튼튼한 고용시장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월급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가장 큰 과제는 이겁니다. 물가를 잡는 것과 경제 성장을 지키는 것,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연준의 다음 결정에 전 세계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기술 발전이 가져온 뜻밖의 피로감,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야기, 혹시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사법, 기술, 경제라는 우리 사회의 각기 다른 시스템들이 모두 엄청난 압박 속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수많은 소음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신호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